제 이름은 김성진입니다. 올해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 저는 인생에서 다시는 없을 거라 생각했던 뜨거운 사랑을 만났습니다. 그 사랑은 저의 황혼을 불꽃처럼 태웠지만 동시에 세상의 시선과 가족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저를 흔들리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씁쓸할 수도 충격적일 수도 있는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저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젊어서는 회사에 충성했고 퇴직 후에는 아내 김미경과 함께 소박한 일상을 꾸려나가는 것이 저의 행복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다 성장해서 제 갈 길을 찾아 떠났고 저희 부부는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 제 삶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친 건 어느 비 내리던 가을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오랜만에 동창 모임에 나갔습니다. 왁자지껄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문득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여인에게 시선이 닿았습니다. 흰 머리카락 사이로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깊어진 눈가의 주름마저 우아했던 그녀. 바로 박미영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제가 남몰래 짝사랑했던 미영이. 졸업과 동시에 연락이 끊겼던 그녀를 40년 만에 다시 마주하게 된 겁니다. 미영이도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우리는 마치 어제 헤어진 친구처럼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서울로 올라와 홀로 악착같이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남편과는 일찍 사별했고 자식 없이 홀로 외롭게 지내왔다는 이야기에 제 가슴 한 구석이 시큰했습니다. 평생을 가족과 함께 살아온 저와는 너무도 다른 삶을 살아온 그녀의 이야기는 제게 묘한 연민과 함께 잊고 살았던 설렘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안부 전화나 가벼운 만남이었지만 점차 만남의 횟수는 늘어갔고 대화는 깊어졌습니다. 미영이는 저의 말에 귀 기울여 주었고 저의 작은 농담에도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김미경 아내와는 오랜 세월 함께하면서 익숙함과 편안함은 있었지만 이런 식의 설렘이나 깊은 교감은 없었던 터라 미영이와의 만남은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함께 옛 추억이 담긴 고등학교 앞 분식집을 찾았습니다. 낡은 의자에 앉아 떡볶이를 먹으며 우리는 학창시절의 풋풋했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미영이는 제가 칠판에 적힌 문제를 풀지 못해 쩔쩔맬 때 자기 나름대로 작은 쪽지를 건네주며 도와주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쪽지를 보며 얼마나 심장이 두근거렸는지 모른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미영이는 환하게 웃으며 그 시절 저의 풋풋했던 모습을 기억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런 사소한 기억들이 쌓여갈수록 우리는 단순히 오랜 친구를 넘어선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영이에게 제 인생의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젊은 시절 사업에 실패하여 모든 것을 잃고 좌절했던 순간, 그리고 아픈 어머니를 간병하며 밤낮 없이 병실을 지키던 시간들. 그런 저의 이야기에 미영이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는 저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스며들어 저를 위로해 주었고 저는 그녀에게 깊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미영이 역시 저에게 자신의 삶의 무게를 털어놓았습니다. 일찍이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어린 자매들을 키우며 악착같이 살아온 지난 세월. 자식 없이 홀로 외롭게 지내야 했던 그녀의 노년. 그녀의 이야기는 저에게 깊은 동정을 불러일으켰고 동시에 그녀의 강인함에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주었고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미영이에게 잘 잤냐는 문자를 보내고 밤늦게까지 전화로 서로의 하루를 공유했습니다. 때로는 시시콜콜한 일상 이야기부터 때로는 삶의 깊은 고민까지. 우리의 대화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영이에게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이야기들까지도 스스럼 없이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항상 저를 이해하고 공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맛집을 찾아다니고 한적한 공원을 산책하고 조용한 카페에 앉아 몇 시간씩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번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우리는 아무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영화관에 앉아 팝콘을 나눠 먹으며 우리는 마치 풋풋한 연인처럼 설렘을 느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자 빗줄기는 여전히 거셌지만 우리는 비를 맞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미영이의 손을 잡았고 그녀는 따뜻하게 제 손을 마주 잡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우리가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님을 확신했습니다. 미영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저를 설레게 했습니다. 잊고 살았던 열정, 가슴 설레는 감정들이 제 안에서 다시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영이 역시 저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항상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제가 그녀의 메마른 마음에 단비가 되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천천히 하지만 뜨겁게 익어갔습니다. 저의 마음이 미영이에게 향하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애써 외면하려 했습니다. 저는 아내 김미경과 결혼한 지 4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 해왔습니다. 비록 열정은 식었을지언정 김미경은 저의 아내이자 자식들의 어머니였고 저의 삶의 일부였습니다. 그녀에게 미안함과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미영이를 향한 제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둘만의 작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닷가 근처의 작은 펜션에서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쌓였던 마음속 이야기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파도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가득 채울 때 우리는 서로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미영이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고 저는 그녀의 따뜻한 온기에 이끌렸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고 그 눈빛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향하는 억누를 수 없는 열정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품에 안겼습니다. 뜨거운 숨결이 섞이고 떨리는 손길이 서로를 탐색했습니다. 오랜 세월 잊고 살았던 감각들이 깨어나며 우리는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미영이의 부드러운 피부와 향기로운 머리카락, 그리고 그녀의 온몸을 감싸는 따뜻함은 저를 순식간에 현실의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었습니다. 미영이는 제 품에서 아이처럼 울었고 저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안이자 안식처가 되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세상에 우리 둘만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죄책감이나 세상의 시선 같은 것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미영이를 향한 뜨거운 마음만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은 저의 온몸을 감쌌고 그녀의 뜨거운 입술은 저의 모든 고통과 번뇌를 잊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몸과 마음을 탐닉하며 황홀경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의 뜨거운 하룻밤은 저의 삶에 잊을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저는 미영이에게서 젊은 시절에도 느껴보지 못했던 강렬한 끌림과 편안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밝아오자 밤새 외면했던 현실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아내 김미경이 있는 남자였습니다. 미영이 역시 저와 같은 처지였습니다. 우리는 금지된 사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피했고 밤새 나눴던 뜨거운 대화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죄책감과 혼란스러움이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펜션을 나섰습니다. 차 안에서는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미영이를 사랑하는 마음과 아내에 대한 죄책감 사이에서 저는 갈등했습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 끝내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이 뜨거운 감정을 계속 이어나가야 할까? 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김미경은 평소와 다름없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눈빛은 제 가슴을 더욱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미영이와의 뜨거웠던 밤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미영이와 저는 다시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낮에는 평범한 친구처럼 행동했지만 밤이 되면 뜨거운 연인으로 변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중독된 듯 하루라도 만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제 마음속의 죄책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우리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김미경은 저의 미묘한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것, 갑자기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것, 그리고 밤늦게 귀가하는 횟수가 잦아진 것 등 작은 변화들이 쌓여 김미경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김미경은 제 휴대폰을 확인했고 미영이와 제가 주고받았던 수많은 메시지들을 발견했습니다. 메시지 속에는 우리가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과 서로를 향한 뜨거운 감정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김미경의 얼굴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고 그녀의 눈빛에는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김미경은 제가 미처 해명할 틈도 주지 않고 본물 터지듯 울음을 쏟아냈습니다. 평생을 믿고 살아온 남편에게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몰랐다며 그녀는 한탄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울음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죄인처럼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자식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 김영우는 저에게 실망했다며 강한 어조로 비난했고 딸 이미경은 눈물을 흘리며 저를 외면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혼자 외딴 섬에 홀로 남겨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미영이 역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너무 미안하다며 울먹였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때문이라며 자책하는 그녀의 모습에 저는 더욱 괴로웠습니다. 저는 그녀를 위로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미안함과 함께 후회스러운 감정들이 피어났습니다. 가족들의 비난과 미영이에 대한 미안함 사이에서 저는 갈등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끝내고 가족에게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미영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까? 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제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미영이를 만났습니다. 그녀에게 모든 것을 끝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미영이는 제 말을 듣고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저도 아프다고 하지만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모두가 불행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영이는 제 손을 잡고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그녀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고했습니다. 미영이는 저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안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끌어안았고 우리의 마지막 포옹은 그 어떤 말보다도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저의 어깨를 적셨고 저는 그녀의 눈물 속에서 저의 이기심과 어리석음을 보았습니다. 미영이와 헤어지고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녀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은 저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과연 이 선택이 옳은 것일까? 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김미경과의 관계는 완전히 파탄났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말 한마디 걸지 않았고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집안에는 늘 냉기만이 가득했습니다. 자식들 역시 저를 외면했습니다. 김영우는 저에게 이제 엄마에게 더 이상 상처 주지 말라며 차가운 말을 내뱉었고 이미경은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저는 집 밖으로 나도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거나 혼자 공원을 걷거나 아니면 그저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공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미영이를 잃은 상실감과 가족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저는 깊은 우울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김미경에게 정식으로 사과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녀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울다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저를 믿을 수 없다고. 평생을 함께한 남편에게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다고. 그녀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황혼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김미경은 더 이상 저와 함께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했고 우리는 조용히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40년 넘게 함께했던 결혼 생활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이혼 후 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혼자 남겨진 공간은 텅 비어 있었고 저의 마음 역시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매일 밤술로 외로움을 달랬고 낮에는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영이가 보고 싶었고 가족들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미영이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저와 헤어진 후 더욱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충격으로 건강이 나빠졌다는 이야기에 제 가슴은 더욱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더 큰 상처를 줄까 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저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던가.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모든 것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절망의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저는 문득 거울 속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초췌하고 늙어버린 얼굴, 깊어진 눈가의 주름. 저는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저는 아직 살아있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김미경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저를 용서하기 힘들어했지만 제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었습니다. 우리는 긴 대화를 나누었고 비록 다시 합칠 수는 없지만 서로에게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자식들과도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지난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영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쓴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제가 그녀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그리고 그녀에게 얼마나 미안한지 솔직하게 담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그녀에게 더 이상 저를 기다리지 말라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미영이는 제 편지를 받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녀가 제 진심을 알아주었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하고 독서를 하고 새로운 취미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지역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외롭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일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들은 저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저는 복지관에서 그림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지만 생업에 바빠 잊고 살았던 꿈이었습니다. 저는 붓을 잡고 흰 도화지에 제 마음속의 감정들을 담아냈습니다. 저의 그림은 서툴렀지만 저는 그림을 그리면서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림은 저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저는 김미경과도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갔습니다. 그녀는 가끔 저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주었고 자식들도 저를 찾아와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씩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 삶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변했고 얼마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제 저는 혼자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미영이를 향한 뜨거운 감정은 아련한 추억으로 남았고 김미경과의 관계도 새로운 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지난날의 아픔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란 단순히 뜨거운 감정만이 아니라 책임감과 희생, 그리고 배려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인생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여전히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외로움을 피하지 않고 마주합니다. 외로움은 저에게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작은 것에 행복을 느끼고 소박한 일상 속에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저는 요즘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제가 그린 그림들을 전시하고 사람들과 제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할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젊은 시절의 풋풋한 사랑이든 황혼에 찾아온 뒤늦은 사랑이든 그 안에는 언제나 눈물과 웃음 그리고 깨달음이 함께합니다. 저는 금지된 사랑을 통해 아픔을 겪었지만 동시에 제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사랑 이야기가 숨어 있나요?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깨달으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